네, 리포트 비하인드입니다. 오늘은 두 사안을 볼 텐데요. DS 리서치 김수현 센터장 모셨습니다. 센터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DS투자증권 네, 김수현입니다. 한 달 정도 전에 두 사안을 반도체 키워드로 저희에게 강력 긍정 평가를 주시지 않으셨나요? 네, 두산이랑 삼성물산 그때 탑픽으로 예. 말씀드렸었죠. 근데 오늘은 지주사라는 포인트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네. 최근 지주사가 주가를 끌어올린 가장 큰 이유부터 정리해 볼까요? 지주회사들 뭐 주가가 좋았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상법 개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좀 지주사들의 할인 요인이었던 중복 상장이라던가 좀 여러 가지 좀 그 주가를 누를 수밖에 없었던 여러 할인되는 요인들이 제거될 거라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네. 그리고 네. 예. 그동안 이제 지주사들이 왜 저평가를 받았다고 보세요? 우리나라가 좀 구조가 특이한데요. 여러분들 이제 미국의 구글 같은 경우는 알파벳 홀딩스만 상장이 돼 있는데 그 구글은 상장이 안 돼 있죠. 그래서 네. 사실 알파벳 홀딩스 밑에 어떤 성장하는 자회사가 상장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게 상상이 안 되실 텐데요. 한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지주사가 예를 들어서 주 LG를 저희가 아주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LG 밑에 LG 전자도 지금 있고요. LG 관련 화학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중복 상장이 지주사의 어떤 주가 할인율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현재도 이런 어떤 비상장 자회사를 상장시키려는 여러 가지 지금 노력들을 또 일부 대기업들은 막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사실. 네네. 지금 사실은 이제 상법 개정이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하면서 그러한 지주사 할인 요인들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국내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요인으로 그걸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지주사에 대한 시각이 어떻게 지금 달라지고 있나요? 지금 먼저 그런 추가적인 중복 상장에 대한 리스크가 많이 없어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주사 주가를 눌렀던 여러 가지 소액주주 이익에 반하는 변칙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동이 걸릴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주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었고, 예를 들면 하나그룹의 경영권을 만약에 매각을 한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 하나가 어쨌든 하나그룹을 지배하고 있고, 그 하나 지분의 가치가 시가총액이 주 하나가 아마 지금 얼마죠? 한 6, 7조 될 텐데요. 이 하나그룹의 경영권 지분을 만약에 시장에 내놓을 경우에 제 생각에는 30조 이상, 50조 이상 받을 것 같거든요. 사실상 좀 비정상적으로 할인돼서 거래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지금 이제 상법 개정을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이 통과 가능성이 있는 내용인가요? 사실 이제 내용 수정 발의가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던데 체크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실지. 수정 발의가 된다나요? 아니요, 그 부분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원래 이제 나와서. 원래 내일 저희가 이제 상법 개정 통과를 기대를 했었는데, 일단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본회의가 열릴 것 같지 않고요. 일부 이제 조금 더 몇 가지를 검토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상법 개정은 통과가 될 거다. 다만 이제 몇 가지 조금 실망했던 것들은 어제 언론을 통해서 그 민주당에서 얘기했었던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이번 상법 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실망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상법 개정 자체가 향후에 이 자사주를 기업들이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처분 제한이 생기고요. 자사주에 대해서 제3자한테 매각한다던가 이런 제한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상 자사주 매입은 소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뭐 저희는 뭐 크게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러면 이제 주주의 권익을 위한 쪽으로 법안이 개정되는 방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제 기간의 문제라고 네.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업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좀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면서 이런 그런 시대의 변화를 함께 누릴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지금 일단 지주사뿐만 아니라 시장이 계속 오르고 있고 뭐 당연히 언젠가는 조정이 나오겠죠. 네, 저희는 계속 지금 어쨌든 이럴 때 투자를 안 하면 사실 언제 하겠습니까라고 네. 생각할 정도로 좋은 시장인데 다만 이제 조정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려면은 가지고 있는 사업이 되게 튼튼해야 되는데 지주사가 단순히 할인율이 높다는 이유로 네. 껍데기 지주사들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우량 사업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두산이라던가 예. 그 다음에 올리브영이라는 어쨌든 인바운드를 해외 인바운드의 수혜를 보고 있으면서 상장이 안 돼 있죠.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CJ죠. 예,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 와서 말씀드렸는데 예, 상장사 하는 시즌. 예, 이렇게 두 회사를 저희는 추천을 계속 드리고 있고 SK스퀘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하이닉스와 주가가 벌어지지 않게끔 그룹 차원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사주 매입 소각을 가장 적극적으로 한다던가.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회사. 또 하나는 뭐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예. LS 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노이즈가 많았잖아요. 예. 밑에 여러 회사를 뭐 상장시키겠다 뭐 이러면서 맞아요. 주가가 한때 폭락하기도 했었는데 네. 지금 LS 같은 경우도 몇 개의 핵심 자회사가 상장을 안 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사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예. 조정이 나와도 좀 버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막연하게 뭐 이거 지주사하고 싸니까 사야 돼. 근데 예. 사실 조정받을 때는 이게 답이 없거든요. 사업이 좋지 않거나 네. 그 지주사가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시크릿클이 너무 많거나 이런 거는 좀 저는 추천드리진 않고요. 지금 예.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하나그룹도 저는 뭐 어쨌든 하나 계열사들이 워낙 잘 나가니까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좀 버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조금 이렇게 압축해서 나아가는 쪽으로 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명확하게 종목을 골라내는 그 힌트까지 같이 주셨습니다. 껍데기 지주사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정말 실체가 있고 내실이 있는 기업 위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두산 한 달 전에 말씀 주셔서 많은 분들 그 사이에 종목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도움 많이 받고 계실 겁니다. 근데 여전히 지주사라는 메리트까지 장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뿐만이 아니라 두 가지에 이제 주목하자라는 관점 두산 한 번 더 말씀 주셨고 CJ, SK스퀘어, LS, 한화 이렇게 추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또 삼성물산 말씀을 주시고 나서 주목을 크게 받기도 했거든요. 근데 AS를 같이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삼성물산을 추천할 당시에는 아무도 시장에서 관심 없었고 네. 저런 회사를 왜 추천하지 아마 했을 텐데 그 뒤에 큰 변화가 예, 결국 있었습니다.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인적 분할을 하면서 그거의 모회사인 삼성물산 그리고 또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요. 일단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인적 분할에 대한 시장의 여러 가지 시선은 네. 어떤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삼성물산이 그룹의 바이오와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부분을 에 대한 지배력을 더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고 예. 바이오로직스 분할 과정에서 삼성물산은 상당히 많은 기회를 갖게 됩니다. 뭐 저희 보고서가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고요. 네.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너무 기니까요. 길죠. 그래서 예. 굉장히 대규모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고 그 자금은 궁극적으로 M&A 혹은 삼성전자의 지분율을 높이는데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나 지금 현재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예. 삼성생명법을 굉장히 많이 발의했던 민주당이고요. 삼성생명법이 발의되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삼성생명법이 발의됐을 경우에는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전자지분은 언젠간 해소가 돼야 됩니다. 그 해소돼야 되는 팔아야 되는 그 지분을 결국 물산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
예. 그 자금 확보를 위해서 이번에 바이오로시스 분할도 관련이 있다라고 시장은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예. 보면 굉장히 싸죠. 삼성전자 굉장히 싼 회사고 가지고 있는 보유 자산이나 예. 궁극적으로 가지게 될 삼성전자 지분 가치를 감안하면 싸고요. 뭐 굳이 따지자면 현대건설이나 이런 기타 건설주 대비 굉장히 언더퍼폼한 상태입니다. 여전히 저희는 주가 최근에 조금 단기 반등했지만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갈 길이 네. 많이 남아 있다는 관점. 이제 밸류에이션이 지금 계산이 안 되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주신 겁니다. 지난번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 이슈를 다룰 때 지금 지배구조 정점의 역할을 원래 하고 있었던 삼성물산의 지배구조 역할이 훨씬 더 증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지속해서 봐도 괜찮다라는 의견이신데 지금 주가 레벨 수준도 여전히 괜찮다라는 의견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 CJ, 뭐 두산, 오늘 삼성물산 등등 지주사 개편 관련해서 볼만한 포인트들 정리해봤습니다. DS 투자 증권 네. 김수현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